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지금 i7을 보고 왔는데요, 흥분이 좀 가라앉지 않아서 약간 흥분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뒷좌석에 앉아보고 말도 안 되는 착석감과 편안함, 편리함, 뒷좌석에서 내려오는 그 스크린 같은 것들, 이게 저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서 저런 쓸데없는 잡기술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차량은 동력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빨리 달리고 거동성이 좋고, 그리고 그 차체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차체 강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차체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그런 게 이제 여태까지 내연기관 차량들이 이제 이끌고 온 자동차 시장이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바뀔 시장이 자동차의 시장이라기보다는, 자동차도 물론 자동차지만 모빌리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에너지원을 갖고 있어요. 배터리라고 하는 어마무지한 에너지원을 갖고 있고, 이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뒤쪽에 있는 스크린에서 나오는 이동 중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그런 럭셔리한 영화관을 제공해주는 모빌리티 시장인 거죠. 그리고 앞좌석은 굉장히 편안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전자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진짜 고급스럽고 럭셔리하더라고요. 제가 모델 S 플레드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그런 좀 미래적 럭셔리함, 고급 사치제, 결국 2억 가까이 하는 차량들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왜 이 생각이 또 강해졌냐면요, 지금 모델 Y를 타고 제가 오전부터 인제 서킷에 가가지고 트랙을 타고 왔습니다. 물론 타이어 리뷰를 하러 간 거는 사실이고, 이 차량의 운동 거동성이 어떨지도 사실 좀 궁금했고, 그리고 이 차량이 얼마나 한계성이 낮고 실제로 좀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예상만 했었지, 실제로 얼마나 그게 안 좋은 운동 거동성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실히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에 모델 Y를 갖고 한번 잡아 돌려봤습니다, 트랙에서. 제가 실력이 당연히 부족한 거겠지만, 저는 아무리 이걸로 노력을 해도 2분 언더로는 절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빨리 달리고 뭐 세팅을 어떻게 바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차량이 아무리 가볍고 경량화가 되어 있다 한들 2톤짜리고, 이 친구 갖다가 뭔 짓을 해도 트랙에서 2분 언더로는 절대로 못 찍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차량이 그러라고 만든 건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각 차량은 각 차량의 고유성, 만든 목적성에 따라서 건조되고 제작됩니다. 모델 Y 같은 경우 좋죠. 직발 가속력 좋아요. 뭐 제로백 5초 정도 되니까 괜찮고, 뭐 서머 타이어 UHP 타이어로 바꿔가지고 SOC 99%로 해놓으니까 4.6초까지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네. 하지만 직발 가속력은 직발 가속력일 뿐이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 큰, 그리고 껑충이 차, 그리고 뚠뚠한 차로 트랙을 잡아 돌리는데 진짜 우와, 이건 안 되겠다, 죽겠다. 제가 일부러 페이스를 어마무지하게 뺐어요. 페이스를 강하게, 좀 욕심이 나서 강하게 가져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건 안 되겠다. 왜냐면 주변에 빠른 차들도 너무 많았었고, 차가 없으면 제가 혼자서라도 잡아 돌려보기라도 할 텐데, 얘가 한번 움직임을, 거동성을 잃고 나니까 그거 카운터 쳐서 잡는 것도 생각보다 빡셌고, 이 차량은 애초에 달리기 위한 차량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다시 BMW i7으로 넘어와 볼게요. 모델 S 플레드는 당연히 그 목적성, 그 차량에 만든 새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로서 이만큼의 빠른 스포츠 세단 형태의 직발 가속력을 갖고 있는, 어마무지한 동력 성능을 갖고 있는 파괴적인 차량인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차량과 비교를 해서 EQS가 쓰레기인가? 혹은 i7, x드라이브 60 같은 차량들이 잡기나 부리는, 만든 가치가 없는, 차량으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차량인가? 라고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예를 들어서 RS e-tron GT라든지 이런 아이들 가용거리가 좀 짧잖아요. EQS 가용거리는 넓은데 동력 성능이 좀 부족하잖아요, 현재 뭐 나와있는 450 플러스의 경우. 그리고 iX 같은 경우에도 무겁고 멀리는 가지만 200km 언더로 만들어져, 그 최고 속도가 다운되어 있고, 그리고 그 차량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iX가 막 쓰레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겁고
없고 200km로 제한이 됐다고 그게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차량들마다 각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량으로도 충분히 그런 가속력을 뿜어주고 500마력이 충분히 넘어가는, 그리고 780Nm 정도의 토크를 나타내고 있는 iX나 EQS나 RS e-tron GT나 테슬라와 비교를 해가지고 다른 전기 차량들은 전부 다 별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저는 요즘 들어서 많이 그게 상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녹아졌어요. 이런 잡기를 부려도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누구 말대로 모빌리티 시대잖아요.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도래를 해버린 거잖아요. 전기차 시대라 함은 어떤 단편적인 부분만, 이동수단 혹은 동력 성능에 그런 목적성 뿐만이 아니라 실내 내부에서 어떤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냐, 액티비티까지는 좀 오바고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i7 뒷좌석에 있는 그 32인치인가? 그 8K 모니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화질이 너무 좋고 압도적이라서 저는 이것 때문에 BMW가 그래도 나름대로의 스포츠 드라이빙 명가인데 그 위에다가 그렇게 무거운 거 때려박아 넣으면은 운동 성능 떨어지고 그럴 텐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얘로는 애초에 그렇게 탈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뒤쪽에 그런 잡기를 넣어놔도 그게 이해가 되는 모델인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뒷좌석에 앉을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차를 구입하지 않겠지만, 구입을 하지 못하겠지만, 않겠지만이 아니라 저런 차를 구입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8 시리즈 같은 스포츠 세단이 전기차로 나와주면 오히려 그게 더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오너 드리븐의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저 차량을 구입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니 의전용 차량이고 뒤쪽에 어머니 아버지 혹은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부자 아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고 힘이 모자라냐, 무게가 무겁고 긴 차량, 기존에 뭐 롤스로이스 이런 애들은 다 3톤이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전기 차량으로서 더 좋은 파워, 더 좋은 토크를 내면서 저런 음향적인 세팅과 인터랙티브적인 세팅을 더 더해가지고 차 안에서 더 많은 재미를 누릴 수 있는, 야 저런 시대가 진짜 그야말로 전기차의 시대구나. 그리고 이제 저기서 OTT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고, 저기 뒤에다가 HDMI 꽂아갖고 플레이스테이션 5를 한다거나 게임을 할 수 있으면은 이건 뭐 거의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마무지한 차량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간만에 되게 욕심나는 차량이었어요. 물론 EQS도 욕심이 났지만 포기했고요. 모델 S 플랫은 지금도 너무나 욕심이 나고 있는 차량이지만 조금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1030마력이 필요해? 오히려 더 좋은 승차감에 더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약간의 필요한 부분에 OTT 서비스라든지 내가 가끔 필요한 재미있는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모빌리티 차량이 충분하지 않을까.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50마력급 정도에 갖고 있고, 그리고 적당한 핸들링과 직발 가속력, 그리고 좋은 승차감, 그리고 이제 약간의 OTT 이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차라리 안드로이드 오토나 볼보에서 나오는 T맵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저는 훨씬 더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모델 S 플레드의 1030마력보다 오히려 그런 승차감과 편안함과 착석감과 고급감, 이런 것들이 더 저한테는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모델 S를 이제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차량을 이렇게 고민을 해봤을 때 오히려 나한테는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순간 들더라고요. 저런 차량을 볼 때마다, 최근에 이제 독삼사 브랜드의 전기 차량을 볼 때마다 혹 다른 분들께서는 독일 차들의 뭐 망함이 예상된다, 여태까지 쌓아왔던 독일 차의 브랜드의 명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도 역시 그들 나름대로의 의견인데 저의 의견은 살짝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양쪽이 굉장히 다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굉장히 빠르고 모터, 배터리 기술력의 한계, OTA, 전기차 시장의 막 끝판 기술력적인 테크트리로 막 가고 있다면, 한쪽은 럭셔리함과 적당한 가속력과 적당한 수준의 동력 성능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멋진 수준의 실내외 인익스테리어, 그리고 편안함과 실질적인 유저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부분들,
분들, 실질적인 사람들에게, 저 같은 사람들에게 멋진 뿜뿜을 전해주는 그런 식으로 아예 다른 노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물론 둘 다 갖고 있으면 좋죠. 모델 S 플레드 하나, i7 같은 거 하나, 뭐 겹치니까 iX x드라이브 50이나 iX M60 같은 거 하나, 모델 S 플레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갖고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하나밖에 갖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편리함과 편의성과 좀 그 단순 편의성이 아니고 안락함을 좀 추구하고 싶어요.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좀 편안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생각이 최근에 들어서 BMW i7을 보고 좀 상당히 기분 좋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아, 되게 욕심나네요. 재미있는 차량이었고 되게 느껴지면서 감동을 주는 부분과,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도 모델의 슬레드 같은 거 출시했을 때 좀 저런 식으로 기술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을 유저에게 유저 감동을 좀 선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테슬라 오너들끼리만 이렇게 뿜뿜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런 어떤 멋진 오픈쇼 같은 거라든지, 진짜 우리가 이런 멋진 차량 플레드 같은 걸 만들었어 라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고급감이 장난 아닙니다. 전 진짜 i7 x드라이브 60이 만약에 M 스포트 패키지로 나오면 나 진짜 약간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멋진 차량이었고, 의외로 저는 이 4륜안이 되게 무섭게 생기고 되게 괴기스럽게 생겼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에서 봤을 때는 되게 괴랄했거든요, 디자인이. 근데 어떻게 보자마자 한 5초 만에 적응이 되고 뇌이징이 바로 되더라고요. EQS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EQS 53AMG도 굉장히 멋졌지만 뭔가 원래 내연기관의 전기차스러운 느낌이 되게 멋있어졌다면, i7은요 진짜 뭔가 되게 럭셔리하고 되게 혁신적으로 바뀐 것 같은데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와 또 다른 의견을 가진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제 의견이 또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제 의견 항상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박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의견이 진짜 맞고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마음이 진짜 맞는 겁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전기차 영상과 내연기관 영상, 그리고 재미있는 모터의 얘기들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